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0월 3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유사에게 종묘제사를 섭행하게 하다. 유사로 하여금 종묘의 제사를 섭행하게 하였다. 태조 3년 10월 4일 경호 첫 번째 기사. 대사헌 이서 등이 자주 법령을 고치거나 죄인을 놓아주지 말 것을 상소하다. 사헌부 대사헌 이서 등이 상소하였다. 경솔하게 법령을 고치시고 자주 죄인을 놓아주지 마소서. 태조 3년 10월 5일 신미 첫 번째 기사. 대평소를 잘 부는 사람이 가족과 함께 투하해 오다. 서북면 도절제사 최영지가 가족을 인솔하고 투하해 온 사람 한 명을 잡아서 보내왔다. 퉁소를 잘 불었으므로 대평소라 하였다. 태조 3년 10월 5일 신미 두 번째 기사. 금, 은, 체단의 금령을 더욱 엄하게 하다. 사헌부에서 금, 은, 체단의 금령을 더욱 엄하게 하였다. 태조 3년 10월 6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조회에 나가다. 천변 때문에 풍악을 폐하다. 조회에 나갔는데 천변으로 인하여 풍악은 폐하였다. 태조 3년 10월 6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집비둘기 세 쌍을 일본 구주 절도사에게 보내다. 임금이 집비둘기 세 쌍을 일본 구주 절도사 원효준에게 보내었다. 이는 그의 청구에 따른 것이었다. 태조 3년 10월 8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채단옷을 입은 이지숭을 파면시키고 김천구를 순군옥에 가두다. 장군 이지숭의 벼슬을 파면하고 전전서 김천구를 순군에 가두었다. 이는 사헌부에서 채단옷을 입었다고 탄핵한 까닭이었다. 태조 3년 10월 9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정당문학 민재와 중추원부사 유원지를 하정사로 보내다. 정당문학 민재와 중추원부사 유원지를 경사에 보내서 명년의 정조를 축하하게 하였다. 태조 3년 10월 10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시중을 정승으로 고치다. 성격이 강직한 대사헌 이서를 파직시키다. 시중을 정승으로 고쳤다. 대사헌 이서를 파직하여 안평군으로 봉하고 전 활영윤 박경으로 대체하였다. 이서는 의기와 지조가 있어 언제든지 바른 말을 하였다. 부름을 받고 궁중에 들어가 임금과 면대하여 거의 아첨하는 일이 없었다. 파직하려고 할 때 정도전이 애써서 구해내려고 했으나 되지 않았다. 태조 3년 10월 11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왕의 탄신임으로 죄수들을 용서하고 이행 이인임 등의 직첩을 돌려주다. 임금의 탄신임으로 법화경을 전내에서 강하고 중외의 죄수들을 사유하였다. 특히 이행, 이첨의 유배와 이인임, 조민수의 금고를 풀어주고서 직첩을 모두 돌려주었다. 태조 3년 10월 11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전 공조전서 최용소 편으로 일본의 구주절도사에게 도평 의사사에 서신을 보내다. 전 공조전서 최용소를 일본에 보내면서 도평 의사사에 구주절도사 원효준에게 서신을 보내게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국의 문화부 정승 조준 등은 일본국 절도사 원공 좌하께 회답하는 글을 올립니다. 저희 사자가 돌아오는 편으로 공의 귀한 서신을 받아 몸 건강히 계신 줄을 알게 되니 마음이 놓입니다. 이번에 포로로 잡혔던 700명이 모두 송환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공의 크나큰 은혜 덕분입니다. 또 아직 송환되지 못한 자들도 차차 모아서 보내주겠다고 하고 해적지를 막아서 양국 간에 영원히 갈등이 없기를 바란다고도 하니 우호를 나누려는 공의 성심이 몹시도 돈독하여 한없이 기쁘고 감격스러울 따름입니다. 근래에 본국의 수군 장수들이 여러 차례 해적들을 사로잡았는데 이참에 수군을 동원해서 잔당들을 토벌하자고 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의 의론이 머지않아 토벌을 승인하려던 차였는데 마침 보내주신 서신을 받고서 이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공의 말씀대로 엄중하고 명확하게 명을 내려 흉악한 도적들을 없애버려서 변경의 환란을 영원히 종식시킬 수만 있다면 이 어찌 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두둑이 보내주신 귀한 예물들은 더더욱 감사하오니 이번에 공조전서 최용소를 보내어 답례를 표하고자 합니다. 변변치 못한 토산품들을 별단에 적은 대로 보내니 아무쪼록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3년 10월 12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서쪽에서 무지개가 나타나다. 서쪽에서 무지개가 나타났다. 태조 3년 10월 15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상소하여 이인임과 조민수의 죄를 사면해서는 안 된다고 논박하다. 사헌부가 상소하여 이인임과 조민수의 죄를 사면해서는 안 된다고 논박하니 이를 윤허하였다. 태조 3년 10월 16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이조전서 심효생의 딸을 세자빈으로 삼다. 이조전서 심효생의 딸을 세자빈으로 삼았다. 태조 3년 10월 16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잡단 조치명을 불러서 이인임의 집을 헐어 만든 못을 메우게 하다. 사헌부 잡단 조치명을 불러서 이인임의 집을 헐어 만든 못을 메우게 하였다. 태조 3년 10월 17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서쪽에서 무지개가 연 이틀 나타나다. 서쪽에서 무지개가 나타났는데 이튿날인 갑신일에도 나타났다. 태조 3년 10월 19일 의류 첫 번째 기사. 주상이 관음굴에 거둥하다. 주상이 관음굴에 거둥하였다. 태조 3년 10월 21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승려 108명을 내전에서 공양하고 국사의 봉숭례를 거행하다. 승려 108명을 내전에서 공양하였으며 국사의 봉숭례를 거행하고는 안구마를 하사하였다. 태조 3년 10월 25일 신묘 첫 번째 기사.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분도평 의사사를 조직하다.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각사의 관원을 2인씩 송경에 남겨두었다. 그리고 문화부 실황찬성사 최영지, 상위 문화부사 우인열 등으로 분도평 의사사를 조직하였다. 태조 3년 10월 28일 가보 첫 번째 기사. 한양에 도착하자 옛 한양부의 객사를 이궁으로 삼다. 새 도읍에 도착하자 옛 한양부의 객사를 이궁으로 삼았다. 태조 3년 11월 2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주상이 종묘와 사직을 지을 땅을 살펴보다. 주상이 도평의사사와 서운관의 관리를 거느리고서 종묘와 사직을 지을 땅을 살펴보았다. 태조 3년 11월 3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처음으로 공작국을 설치하다. 처음으로 공작국을 설치하였다. 태조 3년 11월 3일 기해 두 번째 기사. 도평의사사가 종묘와 궁궐, 성곽의 공사를 서두르도록 건의하다. 도평의사사가 장신하기를 종묘는 선대의 임금들을 모시어 효성과 공경으로 높이 받드는 곳이고 궁궐은 임금의 존엄을 보여주고 정령을 내는 곳이며 성곽은 안팎을 엄격히 구분하고 나라를 굳건히 지켜주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우선시해야 할 곳들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전하께서 천명을 받아 왕통을 여시고는 모 사람들의 희망에 따라 한양의 도읍을 정하셨으니 만세토록 끝없는 왕업이 실로 이곳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종묘가 완성되지 않았고 궁궐도 다 짓지 못했으며 성곽도 채 쌓지 못한 상태이니 이는 한나라의 수도를 존중히 여기고 국가의 근본을 중시하는 바가 아닐 듯합니다. 전하께서는 백성들을 동원하는 것을 삼가려는 마음에 공사를 일으키지 않으려 하시지만 이 세 곳의 공사는 반드시 실행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마땅히 담당 관사에 그 공사를 관리 감독하도록 명을 내려 종묘를 짓고 궁궐을 세우며 도성을 쌓아서 선대의 임금들께 효성과 공경을 다하고 신민들에게 임금의 존엄을 보여주며 또 국가의 형세를 길이 굳건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그런 뒤에야 한 나라로서의 체계가 비로소 갖추어지고 만세토록 후대에 전할 교훈이 더욱 원대해질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이를 시행하소서 하니 왕지를 내려 아랜대로 하게 하였다. 태조 3년 11월 4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주상이 목사동에 거둥하여 수릉을 조성할 땅을 살펴보다. 주상이 목사동에 거둥하여 수릉을 조성할 땅을 살펴보았다. 태조 3년 11월 4일 경자 두 번째 기사. 국정에 대해 비방을 일삼은 전중시, 경, 변중량 등을 국문하다. 전중시, 경, 변중량을 순군옥에 가두고는 대사헌 박경, 순군 만호부 만호, 이직 등에게 명하여 국문하게 하였다. 앞서 변중량이 병조 정랑 이회와 이야기하면서 이르기를
예로부터 정권과 병권은 한 사람이 겸임해서는 안 되는 법이니 병권은 종신들이 가지고 정권은 재상들이 가져야 하네. 그런데 지금 조준, 정도전, 남은 등은 이미 병권을 장악하고서 또 정권까지 장악하고 있으니 참으로 잘못된 일일세 하였다. 변중량이 이 말을 의안백 이화에게도 해주니 이화가 주상에게 이를 고해 바쳤다. 주상이 변중량을 불러서 캐물으니 변중량이 사실대로 대답하고는 또 아뢰기를 박포도 전하께서 나라를 다스리는 요체를 잃어버려서 별의 이상한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주상이 성을 내며 말하기를 이 몇 사람은 모두 내가 가장 아끼는 신하들이고 시종일관 한 마음을 지닌 자들이다. 내가 행여 이들을 의심한다면 그 누굴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을 한 데에는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다. 하고는 즉시 변중량, 박포, 이회를 국문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박포, 이회, 변중량은 서로 트집을 잡고서 제각기 빠져나가려고 수작을 부렸다. 태조 3년 11월 5일 신축 첫 번째 기사. 백관을 거느리고 천추절을 할애하다.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명나라 천추절에 할애를 행하였다. 태조 3년 11월 6일 이민 첫 번째 기사. 변중량 등을 유배시키다. 변중량을 영해, 이회를 순천에 유배하고 모두 삭직하였으며 박포는 죽주에 안치하였다. 태조 3년 11월 8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안개가 끼다. 안개가 끼었다. 태조 3년 11월 10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세자가 종친과 대신들에게 연회를 베풀다. 세자가 종친과 대신들에게 그의 저택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태조 3년 11월 10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용산강에 거둥하여 종묘의 제목을 살펴보다. 임금이 용산강에 거둥하여 종묘의 제목을 살펴보았다. 태조 3년 11월 11일 정미 첫 번째 기사. 나무에 성에가 끼다. 목가하였다. 태조 3년 11월 12일 무신 첫 번째 기사. 통진 간무를 설치하고 동성과 수안을 합속시키다. 통진 간무를 설치하고 동성과 수안을 합속시키었다. 태조 3년 11월 15일 신해 첫 번째 기사. 크게 바람이 불고 천둥치며 비가 내리다. 바람이 크게 불고 천둥치며 비가 내리었다. 태조 3년 11월 16일 임자 첫 번째 기사. 각자 세곡을 제어 바치는 법을 엄중히 시행하게 하다. 각자 적당한 세곡을 바치는 법을 엄중히 시행하게 하였다. 태조 3년 11월 17일 계축 첫 번째 기사. 흥국사 구리부처가 땀을 흘리다. 흥국사의 구리부처가 땀을 흘리었다.
태조 3년 11월 19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천둥치고 무지개가 뜨다. 천둥치고 무지개가 보였다. 태조 3년 11월 19일 을묘 두 번째 기사.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정왕군 이방원이 돌아오다. 우리 전하가 경사에서 돌아오고 남제, 조반이 수종하였다. 전하가 경사에 도착하자 황제가 두세 차례 불러보았는데 전하가 황제에게 아뢰는 말이 상세하고 또박또박했으므로 황제가 후히 대접하여 돌려보내 주었다. 앞서 전하가 사행을 떠날 적에 찬성사 성성린이 시를 지어 전하를 전송하기를 자식을 알아보고 신하를 알아본 주상의 안목은 밝으니 천자를 경유하는 진심 어린 뜻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함이네. 모두들 말한다네. 만세토록 이어질 조선의 경사가 더위와 장마를 무릅쓰고 떠나는 이번 사행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명나라의 사대부들이 전하를 보고는 모두 조선의 세자라고 부르면서 몹시 공경하였다. 전하가 연왕부를 지날 적에 연왕이 친히 만나보았는데 옆에 호위군사도 없이 오직 한 사람만이 곁에 모시고 서 있었다. 온화한 말로 몹시 돈독하게 예우하여 접견하고 나서 곁에 모시고 선자를 시켜 술과 음식을 차리게 하니 매우 풍성하고 정갈하였다. 전하가 연왕부를 떠나서 가던 중이었는데 연왕이 작은 수레를 타고 황제를 뵈러 말을 급히 몰아서 가고 있었다. 전하가 말에서 내려 길가에서 연왕을 뵈었는데 연왕이 수레를 세우고는 얼른 손으로 수레의 휘장을 열고서 오랫동안 온화하게 대화한 뒤에 지나갔다. 훗날 전하가 흠차 뇌관 황엄을 만났을 때 묻기를 예전에 황제를 연왕부에서 뵙던 날에 곁에 모시고 선 자가 누구였는가 하니 황엄이 대답하기를 경대인이라고 온화하고 선량한 분이셨습니다. 황제께서 가장 친애하고 믿던 인물이었는데 지금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였다. 태조 3년 11월 19일 을묘 세 번째 기사. 사역원 제조 설장수 등이 사역원의 학습 및 시험 관련 방안 등을 아뢰다. 사역원 제조 설장수 등이 상서하여 아뢰기를 신등이 삼가 듣건대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는 인재를 근본으로 삼아야 하고 인재는 잘 키우는 것이 우선이므로 학교를 세우는 것이 곧 정치를 하는 유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대로 중국을 섬겨왔으니 중국의 언어와 문자를 반드시 익혀야만 합니다. 이 때문에 전하께서 개국 초기에 특별히 본원을 설치하고 녹관과 교관을 두어 생도를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생도들이 중국의 언어, 글자의 음훈, 문장, 글의 형식을 익혀서 위로는 큰 나라를 섬기는 데 정성을 다하고 아래로는 풍속을 바꾸는 데 효과를 거두게 하였습니다. 신들이 학습 및 고시 등의 항목에서 시행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이 뒤에 열거하여 서술하겠습니다. 1. 교수의 정원 3원 중에 중국어의 2원, 몽고어의 1원을 두고 녹봉을 넉넉하게 지급한다. 생도도 그 정원을 이에 따라 나눠서 학습시키되 그 근태를 살펴서 상벌의 근거로 삼고 교수관들에게도 이를 아울러 적용시킨다. 2.
학습하는 생도 중에 자원에서 오는 경우는 드무니 서울의 오부 및 각도의 계수관인 고을의 명을 내려 15세 이하의 양가 자제들 중에 똑똑한 자질을 타고난 자를 뽑아서 해마다 1인씩 올려보내게 한다. 3년마다 한 번씩 고시를 치르되 본원의 생도인지 여부를 막론하고 7품 이하인 자들 중에 다만 사서, 직해 소학, 이문, 중국어나 몽고어에 능통한 자라면 모두 시험을 볼 수 있게 한다. 중국어를 익힌 자 중에 사서, 직해 소학, 이문, 중국어에서 모두 통을 받은 자는 제1과로 삼아서 정칠품 출신의 자격을 부여하고 사서 중 절반 및 직해 소학, 중국어에서 통을 받은 자는 제2과로 삼아서 정팔품 출신의 자격을 부여하며 직해 소학, 중국어에서만 통을 받은 자는 제3과로 삼아서 정구품 출신의 자격을 부여한다. 몽고어를 익힌 자 중에 문장을 해석하고 글자를 제대로 쓸 수 있으며 아울러 위올 글자까지 쓸 수 있는 자는 제1과로 삼고 위올 글자만 쓸 수 있거나 또는 몽고어 과목에서 모두 통을 받은 자는 제2과로 삼는다. 자격으로 받는 출신의 품계는 앞서 중국어의 경우와 동일하다. 원래 관품이 있는 자는 제1과는 2등급을, 제2과와 제3과는 각각 1등급을 올려준다. 중국어 제1과는 1인, 제2과는 3인, 제3과는 8인으로 몽고어 제1과는 1인, 제2과는 2인으로 하여 합격 정원을 도합 15인으로 한다. 만약 제1과에 합격할 만한 대상이 없으면 제2과와 제3과만 뽑고 또 제2과에 합격할 만한 대상이 없으면 제3과만 뽑되 이 경우 합격 정원수는 따지지 않는다. 4. 매년 도목의 각 망에는 모두 3인의 이름을 적어 올리는데 중국어에 정통한 자를 수망에 둔다. 근속 연수나 근무 일수가 더 되더라도 언어에 정통한 사람보다 위에 이름을 올릴 수는 없다. 만약 3인이 모두 언어에 정통하다면 근속 연수나 근무 일수로 따져서 수망을 정할 수 있다. 5. 3년 동안 학습을 했는데도 중국어나 몽고어에 능통하지 못한 자는 퇴출시켜 충군한다. 6. 고시에 합격해 뽑힌 자에게는 개인별로 홍패를 하나씩 지급하는데 거기에는 통상적으로 사역원이 삼가 왕지를 받들어 아무개에게 통사 제 몇과 몇인 출신의 자격을 부여한다라고 쓴다. 연월 위에는 본원의 인신을 찍으며 제조 이하의 관원들이 구함하고 서명한다. 하였다. 그러자 도평의사사에 내려보내 논의한 후에 시행하게 하였다. 태조 3년 11월 25일 신유 첫 번째 기사. 도읍으로 삼기에 좁다는 백관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학 천도 계획을 중단하다. 도평의사사에 명하여 백관들을 무학에 모이게 한 뒤 도읍으로 삼을 만한 땅인가를 다시 살펴보게 하였는데 모두 좁다고 아뢰었으므로 마침내 무학 천도 계획을 중단하였다. 태조 3년 11월 26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자급을 뛰어넘어 관직을 받은 자들에게 말을 징수하고 그 직첩을 거두다. 자급을 뛰어넘어 관직을 받은 자들에게 차등을 두어 말을 징수하고 그 직첩을 거두었다. 예전에는
첨설직에 정원수가 없어서 함부로 관직을 받은 자들이 많았으므로 도평의사사가 각도의 도관찰사들을 시켜서 자세히 따져본 뒤에 말을 징수하라고 청한 것이다. 태조 3년 12월 3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새 도읍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 천지와 명산대천의 신령에게 고유하다. 주상이 제숙하고는 판삼사사 정도전에게 명하여 황천과 후토의 신령에게 제사 지내서 새 도읍 공사의 시작을 알리게 하였다. 그 고유문에 이르기를 조선국왕 신이단은 문하부 좌정승 조준, 문하부 우정승 김사형, 판삼사사 정도전 등을 데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목욕 재개한 후에 감히 황천과 후토에 밝게 고합니다. 삼가 하늘과 땅이 만물을 잘 길러주신 덕에 옛 왕조를 타파하고 새 왕조를 세워서 사방에서 모여드는 수도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건대 신이단은 외람되이 변변찮은 자질을 지녔지만 하늘의 훌륭한 음덕을 입어서 고려가 망할 무렵에 새로이 조선을 건국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려받은 책무가 너무나도 무거워 항상 근심하고 마음이 편치 못하다 보니 나라를 끝까지 보존할 장구한 계책을 세워야 함에도 그 요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관이 고하기를 송도 땅은 기운이 오래되어 쇠한데 화산의 남쪽은 지형이 훌륭하고 점괘도 길하니 이곳으로 나아가 즉시 새 도읍을 건설해야만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단은 신하들에게 의견을 묻고 종묘에 아랜 뒤에 마침내 10월 25일에 한양으로 천도했습니다. 유사가 또 고하기를 종묘는 선대왕들을 받들어 그 신위를 모시는 곳이고 궁궐은 신민들을 다스리고 정사를 행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모두 세우지 않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유사에게 명하여 이달 4일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인데 큰 공사를 일으키는 바람에 백성들이 고생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우러러 바라건대 밝으신 황천께서는 신의 마음을 굽어 살피어 날씨가 때에 알맞아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해주소서. 그리고 이를 통해 큰 도읍을 건설하고 백성들의 터전을 잘 마련하여 위로는 무궁토록 천명에 부응하고 아래로는 영원토록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게 해주소서. 그렇다면 신이단은 삼가 마땅히 전심으로 하늘에 보답하고자 더욱 공경히 제사 지내고 때에 알맞도록 주의를 기울여 부지런히 정사를 행해서 신민들과 함께 태평성대를 누리겠습니다. 하였다. 또 참찬문화부사 김입견을 보내어 산천의 신령에게 고하게 하였는데 그 고유문에 이르기를 왕은 이르노라. 아, 너희 백악, 목멱산 및 여러 산의 신령과 한강, 양진 및 여러 강의 신령들이여. 듣건대 옛날에 도읍을 정한 이들은 반드시 산을 진산으로 봉하고 강을 강기로 표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명산대천들은 항상 제사 지내는 곳으로 사전에 실려 있으니 그런 까닭에 신령이 도와주기를 빌기도 하고 신령의 도읍에 보답하기도 하는 것이다. 다만 생각건대 과인이 신민들의 추대에 못 이겨 조선 국왕의 자리에 나아가서 조심스레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한 지 이제 3년째이다. 지난번에 일관의 말에 따라 한양으로 도읍을 정하였고 앞으로 종묘와 궁궐을 지으려고 이미 날짜도 다 잡아놓았다. 하지만 오히려 걱정스러운 바는 큰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백성들의 힘을 소모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날씨가 혹 때에 맞지 않게 되면 공사에 지장을 줄까 하는 것이다. 이에 문하부 좌정승 조준, 문하부 우정승 김사형, 판삼사사 정도전 등을 데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목욕 재개하였다. 그리고 이달 3일에 참찬 문하부사 김입견을 보내어 예물과 제수를 올리고는 너희 여러 신령에게 고하노라. 이번에 시작하는 공사는 이 한 몸의 평안을 바라기 위한 것이 아니니 이제부터 신령에게 제사를 올려 백성들이 무궁토록 천명을 누리게 하겠다. 바라건대 너희 신령들은 나의 이 지극한 마음을 헤아려서 음양이 어그러지거나 역병이 일어나거나 변고가 생기지 않게 하여 이를 통해 큰 공사를 마쳐서 대업을 이룩할 수 있게 하여라. 그렇다면 과인도 감히 스스로 안일한 마음을 갖지 않고 후대에 이르기까지 때맞춰 제사를 잘 드려서 너희 신령들이 이를 영원히 흠향할 수 있게 하리라. 이런 까닭에 이처럼 훈시하는 바이다. 하였다. 태조 3년 12월 4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종묘와 궁궐의 터에서 지신에게 제사 지낸 뒤에 터닦기를 계시하다. 중추원부사 최원을 종묘를 짓는 곳에 보내고 또 첨서중추원사 권근을 궁궐을 짓는 곳에 보내어 오방의 지신에게 제사 지낸 뒤에 터닦기를 계시하게 하였다. 그런데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고 싶지 않은 까닭에 여러 산의 승려들을 모집해서 관가에서 의복과 양식을 대어주고는 공사에 투입시켰다. 그리고 주상은 종묘의 터닦기를 계시하는 현장을 둘러보았다. 태조 3년 12월 4일 기사 두 번째 기사. 밤에 지진이 발생하다. 밤에 지진이 발생하였다. 태조 3년 12월 5일 경호 첫 번째 기사. 나무에 서리가 내리다. 나무에 서리가 내렸다. 태조 3년 12월 9일 갑술 첫 번째 기사. 개성부가 각 관사의 터를 차등을 두어 분배하다. 개성부가 처음으로 각 관사의 터를 차등을 두어 분배하였다. 태조 3년 12월 10일 을해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태조 3년 12월 10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이직을 사은사로 보내다. 밀직사 제학 이직을 경사로 보내어 사은하게 하였는데 그 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의 아들 이방원 등이 경사에서 돌아오는 편으로 선유하신 성지를 삼가 받들었는데 일깨워주신 뜻이 몹시도 간절하여 신은 감격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폐하의 밝은 가르침과 두터운 은혜에 신 스스로 돌아보며 감격을 느낄 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함께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신은 금년 6월 중에
삼가 성지에 따라 신의 아들 이방원과 배신 남제, 조반 등을 경사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해처럼 밝은 폐하를 만나 뵙고는 특별히 내려주신 성지를 받들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을 잘 돌보고 천명을 엄중히 따르라는 가르침을 받고 돌아왔으니 부지런히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대개 황제 폐하께서 어진 마음과 넓은 도량으로 미미한 것까지 아끼고 포용해 주신 덕분이니 마침내 궁벽한 이 나라가 안무의 은덕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은 삼가 충의를 다하겠다는 뜻을 길이 다짐하며 폐하의 만수무강을 더욱 기원합니다. 태조 3년 12월 10일 을해 세 번째 기사. 도평의사사가 태일산을 강습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인재를 발탁하도록 건의하다. 도평의사사가 아뢰기를 태일산은 병가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기술인 만큼 따로 부서를 설치해 이를 강습해야 합니다. 그 소속은 훈련관 아래에 두고 수시로 성적을 매겨서 자질을 갖춘 인재는 무과 내에서 함께 시험을 치르게 하여 발탁해야 합니다. 하니 주상이 그대로 따랐다. 태조 3년 12월 11일 병자 첫 번째 기사. 각 도의 군관들이 매를 풀어 사냥하는 것을 금지하다. 각 도의 군관들이 매를 풀어 사냥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태조 3년 12월 11일 병자 두 번째 기사. 도형을 받아 노역하는 사람들 중 복역기간이 끝난 자들을 풀어주다. 도형을 받아 노역하는 사람들 중에 복역기간이 다 끝난 자들은 풀어주었다. 태조 3년 12월 14일 기묘 첫 번째 기사. 토산물을 바친 다완 사람 부원과 오도리 사람 소오를 만호로 삼다. 다완 사람인 부원과 오도리 사람 소오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이에 주상이 각기 옷 한 벌씩을 내려주고 중추원에 명하여 직첩을 주고 만호로 삼게 하였다. 태조 3년 12월 15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상서사에 명하여 순자법을 통해 관직을 제수하게 하다. 상서사에 명하여 순자법을 통해 관직을 제수하게 하였다. 태조 3년 12월 15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조계종 승려들이 담선법회의 복구를 청했으나 도평의사사가 반대하다. 조계종의 승려들이 담선법회를 복구해달라고 청하자 주상이 도평의사사에 내려서 논의하게 하였다. 도평의사사가 아뢰기를 고려의 담선법회는 송도의 풍수지리 때문에 설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하께서는 이미 도읍을 새로 옮기셨으니 어찌 송도에 옛 사례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이를 일절 금지하고 백성과 더불어 새 정치를 하여 견문을 쇄신하고 마음을 한결같이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조 3년 12월 15일 경진 세 번째 기사. 간관이 남의 집터를 빼앗은 판개성부사 이거인을 탄핵하다. 간관이
남의 집터를 빼앗은 판개성부사 이거인을 탄핵하였다. 태조 3년 12월 16일 신사 첫 번째 기사. 검교시 중 이숭이 졸하다. 검교시 중 이숭이 졸하였다. 관청에서 장례를 주관하였으며 시호는 안정이다. 이숭은 본관이 고성으로 문화부 시중 이암의 아들이다. 성품이 순박하고 돈후했으며 공민왕 시절에 활을 잘 쏘는 것으로 유명하였다. 아들은 이민, 이치, 이ህ을이다. 태조 3년 12월 19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주상이 수릉을 조성할 땅을 살피러 과주에 거둥하려는 계획을 중단하다. 주상이 조만간 과주에 거둥하여 수릉을 조성할 땅을 살펴보려고 하자 간관, 장지화 등이 나와 아뢰기를 대가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더라도 오히려 위험할까 걱정스러운 판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얼음이 단단히 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강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하니 결국 거둥을 중단하였다. 태조 3년 12월 20일 의리우 첫 번째 기사. 주상이 여울물을 건너 과주에 거둥하려는 계획을 중단하다. 안개가 끼었다. 주상이 또 여울물을 건너서라도 과주에 거둥하고 싶어 어가에 올라탔는데 좌수비우 이숙번이 아뢰기를 전날 주상께서 얼음이 언 강을 건너려 하시자 신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어 윤허를 받았으니 감격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여울물을 건너가려고 하시니 날이 이처럼 몹시 춥고 여울물은 깊고 넓은데 말이 행여 넘어지기라도 하면 만전을 기하지 못하게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하물며 따르는 시종들 중에 맨몸으로 물에 들어가게 되는 자가 어찌 없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살펴주소서. 하니 주상이 결국 거둥을 중단하였다. 태조 3년 12월 21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주상이 이거인에게 정무를 보라고 명하다. 주상이 이거인에게 정무를 보라고 명하였다. 태조 3년 12월 21일 병술 두 번째 기사. 나라에서 흰색 가축을 기르지 못하게 한다는 유언비어가 돌다. 백성들 사이에 나라에서 흰색 닭이나 개, 말을 기르지 못하게 한다는 유언비어가 돌았다. 태조 3년 12월 23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형조도관 정랑, 박인을과 지형조사 최긍을 탄핵하다. 사헌부가 지형조사 최긍을 탄핵하였다. 앞서 형조도관 정랑, 박인을이 노비송사를 하는 사람의 계약 문서에 있는 글자를 몰래 고친 까닭에 최긍이 박인을을 탄핵한 바 있었다. 그러자 박인을이 화가 치밀어 최긍의 집으로 갔는데 마침 최긍이 송사를 처리하고 있자 박인을이 그를 모욕하였다. 이에 사헌부가 박인을을 탄핵하고 아울러 최긍도 탄핵한 것이다. 태조 3년 12월 24일 기축 첫 번째 기사. 대간에 관원이 달고 다니는 정자의 옥을 제거하도록 명하다. 대간에 관원이 달고 다니는 정자에 옥을 제거하도록 명하였다.
태조 3년 12월 26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이조전서 심효생이 주상에게 연회를 베풀다. 이조전서 심효생이 주상에게 연회를 베풀었다. 태조 3년 12월 26일 신묘 두 번째 기사. 대사헌 박경 등이 상소하여 첨설직을 제수하는 절차를 엄격히 하게 하다. 대사헌 박경 등이 상소하기를 관직은 공기이므로 덕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려주어야지 함부로 내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나라에서는 고려의 옛 제도에 의거해 마침내 순자법을 쓰도록 하였으니 제주와 덕망이 출중한 인재가 아니라면 굳이 초자해줄 까닭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다만 수기하는 군사 중에 은택을 입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하여 공로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자급의 고하에 따른 차등을 두어서 첨설직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장군 및 절제사가 자신의 직함을 적어 바쳤는데 그 중에 교활한 자들이 예전의 자급을 허위로 부풀려서 부당하게 높은 벼슬을 차지한 경우가 다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모두 혐오하는 짓이니 국법으로 마땅히 징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여러 되의 명을 내려 이러한 자들을 찾아내서 말을 징수하고 직첩도 회수하게 하였습니다. 신들이 가만히 생각건대 이렇게 나중에 징계하느니 차라리 처음부터 분명하게 살피는 것이 낫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이제부터 가선대부 이하부터 사품 이상까지 첨설직을 받은 자들은 모두 사령장에 그 전직을 기록하게 하여 관직을 함부로 잘못 제수하는 일을 방지하고 그 사령장은 모두 본부에 내려보내 그 전직의 직첩과 대조해본 뒤에 내어주도록 하소서.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주제넘게 승진해보려는 심보를 근절할 수 있고 나라에서 함부로 포상하는 폐단도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주상이 윤허하였다. 태조 3년 12월 26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일본국의 진서 절도사 원요준이 대장경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다. 이달에 일본국의 진서 절도사 원요준이 사람을 시켜서 대장경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태조 4년 을해 1월 1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주상이 명나라 황제 앞으로 신년 하례를 드리고 조하를 받다. 주상이 백관들을 거느리고 명나라 황제가 있는 곳을 향해 신년 하례를 드렸으며 신하들에게 조하를 받았다. 태조 4년 1월 2일 정유 첫 번째 기사. 사은사 이무와 하천추사 정남진이 돌아오다. 사은사 이무와 하천추사 정남진이 경사에서 돌아왔다. 태조 4년 1월 3일 무술 첫 번째 기사. 항복해온 외인 표시라 등을 경상도에 안치하다. 외인 표시라 등 4인이 항복해오니 경상도 여러 고을에 안치하도록 명하였다. 태조 4년 1월 4일 기해 첫 번째 기사. 판개성부사 성성린을 보내어 동북면의 여러 능에 제사 지내게 하다.
판개성부사 성성린을 보내어 동북면의 여러 능에 제사 지내게 하였다. 태조 4년 1월 4일 기해 두 번째 기사. 형조 주사 정지를 파직하고 형조가 사헌부를 탄핵하는 것을 금하라. 대사헌 박경 등이 상소하여 형조 주사 정지의 처벌을 청하였다. 처음에 정지가 예에 관해 논쟁을 벌인 일 때문에 잡단 조치를 탄핵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사헌부에서 그 사실을 알고 먼저 정지를 탄핵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사헌부를 모욕한 정지의 죄를 논하면서 앞으로는 형조가 사헌부를 탄핵할 수 없게 하도록 청하니 주상이 그대로 윤허하고 정지를 파직하였다. 태조 4년 1월 6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올량합 만호 몽상 등이 토산물을 바치니 목면 등을 차등 있게 하사하다. 공주 북쪽에 사는 오랑개 만호 몽상과 천호 보리 등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니 목면, 명주, 모시를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태조 4년 1월 6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유언비어를 만들어낸 수원부의 기관 능귀 등을 처형하다. 수원부의 기관 능귀와 용구현의 호장 희진이 빛깔이 흰 개, 말, 닭, 염소를 민간에서 기르지 못하게 한다는 유언비어를 만들어냈다. 그리하여 모두 참형에 처한 뒤에 그 목을 여러 도에 조리 돌리라고 명하였다. 태조 4년 1월 8일 계묘 첫 번째 기사. 간관 장지화 등이 판개성부사 이거인을 탄핵하다. 간관 장지화 등이 판개성부사 이거인을 탄핵하여 아뢰기를, 이거인은 본바탕이 협잡군인데 고려에서 벼슬할 적에는 고위직까지 지냈습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무렵에 사명을 받들고 상국으로 가는 길에 밀무역을 일삼았다가 돌아오는 길에 내주에서 도둑질을 당하자 수행원인 김북에 이인길 등에게 윽박질러 도둑맞은 비단을 물어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경에 들어온 뒤에도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자 이인길을 수주에 가두어 결국 그가 병들어 죽게 만들었으니 그 탐욕과 횡포가 극심했습니다. 또 전하께서 새 도읍을 세우신 무렵에 토지에 관한 직분을 맡고는 이조의랑 최사위 소유의 집터를 차지하려고 다투다가 자기 욕심을 이루지 못하자 끝내 검교중주원부사 최융의 집을 빼앗아서 최융의 처자식들이 추위에 벌벌 떨며 통곡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신들이 그가 범한 짓을 탄핵하였으나 요행이도 전하의 너그러운 은혜를 입어 옛 관직에 복귀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을 고쳐먹지 않고 주제넘게 조성도감의 일에 관여하면서 꾸며낸 말로 자신의 잘못을 덮어대는 바람에 못사람들을 경악시키고 담당 관사를 욕먹게 했습니다. 바라건대 그 직첩을 거두어들이고 그가 범한 짓을 명백히 국문하여 사명을 받들고서 사익을 추구한 죄를 징계하고 새 도읍지에서 남의 땅을 빼앗는 행위가 늘어나는 것을 막으소서 하였는데 주상은 이거인이 원종공신이라 하여 파직만 하도록 하였다. 태조 4년 1월 9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여러 도의 사신을 보내어 군대의 실태를 점고하게 하다. 여러 도의 사신을 보내어 군대의 실태를 점고하게 하였다. 상장군 신효창은 경상도로, 대장군 김계수는 전라도로,
대장군 구성량은 풍해도로, 대장군 노상의는 강릉도로 보냈다.